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시면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문관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혹은 사주 상담을 받으실 때 귀문관살이 있다, 기문이 있다, 기문살이 있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기문관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문관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신살 중에 하나인데요.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신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문관살은 원진살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기문관살이고요. 요렇게 있는 게 원진살입니다. 진해, 추고, 사술, 묘신 이 네 가지는 기문관살에도 포함이 되고 원진살에도 포함이 돼요. 원진살은 이외에 인유 원진살이 있고 자미 원진살이 있거든요. 기문관살은 인미 기문, 자유 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다른 거죠. 기문관살은 인미인데 원진살은 인유예요. 기문관살은 자유인데 원진살은 자미예요. 요 두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 진해, 추고, 사술, 묘신 네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해 원진살은 진해 기문관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추고 원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추고 기문관살도 되는 겁니다. 기문관살과 원진살은 이렇게 겹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문관살을 공부할 때에는 원진살과 같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문관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문관살이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귀신 귀자의 문문자입니다. 귀신이 드나드는 문과 관련된 신살 이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좀 무시무시하다고 볼 수 있죠. 귀신이라는 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드나드는 문 이렇게 딱 들으니까 이 기문관살이라는 게 이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진살하고 이렇게 겹치는데 제가 원진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성 간의 관계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교적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문관살을 보면은요, 귀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귀신은 신령스럽고 남들이 못 보는 곳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귀신이야?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본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쪽집게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일을 딱 알아맞히는 그런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집중력이 강하고 남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문관살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점도 있는 거예요. 사주 구성이 좋을 때 이 기문관살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집중력도 뛰어나고 남들보다 영적으로 정신적인 면에서 뛰어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술적인 감수성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종교, 철학, 수도라는 게 이제 돌을 닦는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명리학 등에서 우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주 상담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이 기문관살이 있다. 그러면 나쁘지 않겠죠? 사주 구성이 좋으면 지금 이 4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사주 구성이 안 좋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기문관살이라는 걸 여러분들 사주 분석 받을 때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이 잘못 나올 때는 영적인 거니까 좀 정신적인 것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타낼 수도 있죠. 집착을 한다든가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과대망상이라든가 편집증이라든가 아니면 의처증이라든가 의부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주 분석을 해보면은요, 사주 구성이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문관살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거, 이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진쌀이 있을 때도 어때요?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기문간쌀이 원진쌀과 대부분 겹치니까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신미월 경인일 무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예전에 인터넷 그 상담을 할 때 보내주신 소개글이거든요. 친구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6살쯤에 친아버지가 술 먹고 길에서 돌아가시고 두 번째 아버지도 이 친구가 장례를 치러드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엄마가 세 번째 결혼하는 바람에 어릴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수준의 일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 복이 엄청 없다는 거죠. 엄마가 세 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여기서 보세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이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월지 포함해서 3개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없어도 안 좋은 거지만 많아도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8살서부터 17살까지가 어때요? 8살서부터 17살까지가 임신대운이죠. 지지가 인신충으로 깨집니다. 지지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대운에서 봤을 때 어린이 청소년 시절이 안 좋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주가 이게 틀린 게 없다니까요. 딱 봐도 엄마 복이 없는데 이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운이 안 좋아요. 이때는 이제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운이 안 좋으니까 결국 부모 복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명한 전자회사 3년 다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 23세에 선보고 2달 만에 결혼을 합니다. 늘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하더니 바로 딸 자식 낳고 둘째 아이는 심장 문제로 3일 만에 하늘나라 보내고, 그러니까 자식운도 없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죽은 아들 태어난 날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식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수기운이죠. 수기운이 없습니다. 수기운이 없어요. 식상운이 자식하고 건강운을 나타내는데 그럼 자식운도 없고 건강운도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남편이랑 항상 위태위태하고 이혼하러 법원에도 3번이나 갔다 오고 각방 쓰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남자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화기운이잖아요. 관성운. 관성운이 없어요. 화기운이 없죠? 그러니까 남자운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30세부터 남편이 음식 배달 장사하자고 해서 아기를 포대기에 얻고 배달도 다니고 참 치킨집도 하고 횟집 10년 정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주식 성인 오락으로 다 날리고 이혼해 줄 테니 가라고 했답니다. 그 이후로도 위기는 많았지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때문에 일도 할 수가 없고 대인관계 끊은 지도 몇 년 되었고요. 그냥 이혼하기 싫어서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장사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인기도 좋았는데 남편 생활력이 너무 약해서 시댁에서 좀 도와주셨답니다. 수시로 도움받으니 남편 생활력이 약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 친정엄마가 결혼 3번 한 이후로 시댁에서도 무시, 남편도 가끔씩 친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사는 친구인데 자식도 속썩이고 있고, 그러니까 둘째는 죽고 이제 다 큰 자식은 또 속썩인다는 거예요. 요즘은 절에 갈까 죽는 것도 하나도 안 무섭다는 등 다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예전처럼 사회에서 활동하고 밝게 살았으면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 친구가 희망이 보이는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주제가 뭐예요? 기문간살이죠. 이분을 딱 보면 임목하고 미토하고 기문간살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일지하고 월지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행이 너무 치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모복도 없고 자식을 나타내는 수기운과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강의하고 있는 이 기문간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또 한번 사연을 읽어볼까요? 경술령 김효월 경자일 을류시 이렇게 되어 있고 자수하고 유금이 기문간살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삼형살이라고 하는데 이 자묘유 삼형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묘유 삼형살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삼형살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신사 삼형살, 축술미 삼형살이 강도가 세고요.
이 자묘유 사형명살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쪽 이 묘목은 이쪽으로 합의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수하고 유금이 귀문간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신청했을 때가 49세고 올해는 51살이죠. 제 친구 부인의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현직 교사예요. 재작년 말 신장 쪽에 문제가 생겨 초기 암이라고 해요. 치료를 받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엔 본인이 교사의 100억대가 넘는 부자시대가 잘나가는 전문직 남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둬서 마냥 행복할 것 같아 보입니다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번 투자 실패 등으로 금전사고를 쳐서 가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남편과 그리고 남 같은 냉랭한 관계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시댁과의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부러울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는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걱정거리가 다 한 개씩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건강하고 이제 자식들 속 썩이지 않고 뭐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도 매일매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히스테리가 심해서 옆에서 보기에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일 지경입니다. 몇 번의 자살 시도, 심한 수준의 분노 조절 장애 등 교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살 시도도 몇 번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원인을 여러 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분은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운도 없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요. 지지를 보니까 귀문간살이 있습니다. 자수하고 유금이 귀문간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귀문간살을 긍정적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뭐 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면 집중력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문간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귀문간살이라는 게 말씀 그대로 이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번까지는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주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에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죠. 거의 다 원진살하고 겹치니까 제가 원진살도 뭐라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귀문간살이라는 게 원진살하고 4개나 겹칩니다. 각각 6개씩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2지지 중에서 지지가 서로 같이 호응하는 게 귀문간살과 원진살이니까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귀문간살하고 원진살이 겹쳐요. 그리고 귀문간살은 인미자유, 이걸 자유파라고도 하죠. 원진살은 인유자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문간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귀신 귀자가 들어갔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든가 우울증이 심하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이 귀문간살이 형성이 될 때 이때에도 물론 용신이냐 귀신이냐 이걸 따져야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쏙쏙들이 찾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귀문간살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